태아보험 알아보다가 10만 원, 15만 원 훌쩍 넘는 설계안을 받고 당황하신 예비 부모님들 많으시죠? 주변에서는 이 정도는 가입해야 든든하다라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아이에게 필요 없는 항목들로 보험료만 부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핵심 보장만 탄탄하게 채우고 거품은 쫙 뺀 가성비 태아보험 설계안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셨거나 어떤 게 진짜 필요한 특약인지 몰라 헤매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 아이 평생 리스크는 이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임신 10주차 산모님이 가입한 설계안인데요. 20년 납 30세 만기, 남아 기준 출생 후 보험료 31,400원이면 충분합니다. 태아보험 보험료는 임신 주수가 올라갈수록 출생 전 보험료보다 비싸게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단, 출생 후 보험료가 이 정도 금액대보다 비싸다면 불필요한 특약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수적인 특약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가입된 태아보험 증권과 비교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상해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우리 아이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후유장애가 남아있을 때 보장되는 특약인데요. 장애 지급률 3%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남은 경우 가입 금액 1억 원의 지급률을 곱한 만큼을 보장해 줍니다. 10% 판정받았다면 1천만 원, 50% 판정받았다면 5천만 원을 주고요. 손발톱, 머리카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체 부위를 보장하고 부위별 중복 보장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 특약인데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남은 보험료를 면제받고 보장은 유지되는 특약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도 상당할 텐데 최소한 보험료 내야 할 부담은 사라지는 거니까 나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 유사암은 납입 면제 대신 남은 보험료 50%가 지원되는 납입 지원 특약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골절 진단비인데요. 상해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30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여기에 치아파절만 제외되는 골절 진단비까지 추가하면 일반적인 골절 부상 시 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 특약들은 실금 같은 작은 부상에도 보장되는 만큼 뼈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화상 진단비인데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아이들에게 화상 관련 담보는 필수적인데요. 뜨거운 걸 만지다가 데일 수도 있고 미끄럼틀 내려오다 그 마찰력에 의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신자성 2도 이상 화상부터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화상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입니다. 아이들이 상해로 인해 몸에 흉터가 남게 된 경우 이를 복원하는 성형수술 시 보장되는 특약이에요. 얼굴은 1cm당 30만 원, 팔다리는 1cm당 15만 원을 보장하지만 팔다리의 경우 3cm 이상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상해 수술비 담보인데요.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으면 한 사고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관계없이 50만 원을 숫자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필요한 상해 수술 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게 1호종 상해 수술비입니다. 수술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분류해 차등 지급하고요. 5종 기준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덕분에 큰 규모 수술 시에도 한도 부족할 일은 없겠죠. 일곱 번째,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후유증이 남은 경우 5천만 원의 장애 지급률을 곱한 만큼을 지급하는 담보인데요. 태아보험 특약답게 다른 플랜과 다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환에 대한 후유장애까지 보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이 있죠. 여덟 번째, 암 진단비입니다. 암에 걸리면 1억 원을 보장하고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 유사암 진단 시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인 2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태아보험에 암 진단비가 필요한 이유는 소아암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을 땐 부모의 케어가 필수겠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케어에 올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당연히 소득 공백이 생길 겁니다.
이를 대비해 소아암 진단 시 암 진단비에서 1억 원,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 원, 특정암 진단비 3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이 지급되게끔 설계했고요. 여기에 암 진단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완치되지 못한 경우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아홉 번째,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요. 뇌졸중 진단 시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 시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는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 관련 질환을 모두 보장하고요. 사실 성인의 경우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경우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요. 각 진단비 하나당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 금액 20%까지인 400만 원만 보장됩니다.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보장을 높이기 위해 뇌졸중을 추가함으로써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되게끔 설계했죠. 열 번째, 허혈신장 질환 진단비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등 진단 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사실 제 경험상으로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환이 나타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특약을 태아보험부터 가입하는 이유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병력을 얻게 될 경우 훗날 성인이 되어 새로운 보험을 준비할 때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태아보험에는 계약전환 제도가 있어서 30세 만기 때 90세, 100세로 연장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평생의 심장 리스크를 대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심방심실 중격결손 등 선천적 신장기형에 의해 수술 시 300만 원, 시술 시 200만 원이 지급되는 담보도 추가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번째, 뇌성마비 진단비인데요. 뇌성마비 진단 시 최초일에 500만 원이 지급되게끔 설계했습니다. 최대 한도는 2천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뇌성마비는 출생 전, 중, 후 미성숙한 시기에 뇌병변으로 생기는 운동장애를 총칭합니다. 발병 후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라 할 수 있죠. 리스크가 큰 질환인 만큼 최소한의 대비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12번째, 질병 입원 일당인데요. 질병에 의해 입원 시 180일 동안 하루 3만 원,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30일간 5만 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30일간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작은 질병에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입원 일당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인실보단 1인실에서 치료받는 게 여러모로 더 편할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차액의 50%, 10만 원 한도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실손만으로는 대비하기 힘듭니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5만 원에 일반 입원 일당 3만 원 합쳐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총 28만 원씩 지원되게끔 설계했어요. 13번째, 질병 수술비 특약입니다. 질병에 의해 수술받으면 30만 원씩 기본으로 지급하고요. 혀유착증을 포함한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곤 선천적인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단 수술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만 원만 주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1호종 질병 수술비를 추가했습니다. 1종 백내장 수술, 2종 대장용종 제거 수술, 3종 비관혈 수술, 4종 암 수술, 5종 장기이식 수술 등을 폭넓게 보장하고요. 특히 Q코드가 붙은 선천적 질환에 의한 수술까지 커버됩니다. 여기에 혀유착증, 대설증,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등 다발성 선천 이상에 의한 수술 시엔 10만 원을 지급해주죠. 14번째, 수족구 진단비입니다. 수족구 진단 시 연 1회 20만 원을 지급하고요. 사실 수족구 진단비를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수족구 진단비를 받았다는 사례를 접하고 내 보험엔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보험은 특약 추가는 불가능하지만 삭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족구의 경우 주로 4세 이하 소아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우선 가입했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삭제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15번째, 팔대장애 진단비입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총 8가지 장애 진단 시
300만 원을 받고요. 심한 장애의 경우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일부에선 팔대장애 진단비가 필요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손보험에선 언어장애로 인한 치료 시 R코드가 아닌 F코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F코드에 대한 미보장 시 필요한 게 팔대장애 진단비인 거죠. 혹시 모를 보장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팔대 장애 진단비도 함께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16번째 저체중아 입원 일당과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인데요. 우리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면 하루 5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내에 1일 이상 입원해 치료받으면 120일간 1만 원씩 보장해 주죠. 이 특약들은 앞서 질병 입원 일당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요. 단 태아 특약이기 때문에 임신 후 22주 6일 이내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임신 후 받는 1, 2차 선별 검사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역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은 가급적 1차, 못해도 2차 선별 검사 이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 17번째 선천장애 출생 담보인데요. 약관에서 정해진 선천장애 진단 시 1종 30만 원, 2종 100만 원, 3종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1종에는 심방심실 중격결손 등의 질환이 포함되어 있고 2종은 다지증, 구개열, 구순열 등의 질환을, 3종은 사지결손, 다운증후군 등을 보장해줘요. 지금까지 거품을 싹 걷어내고 핵심적인 필수 특약으로 구성한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태아보험은 과하게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아이를 위한 첫 선물 같은 보험이라 혹시 부족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부모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모님께 부담이 되는 건 모순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보험의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계약된 보장을 제대로 받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만기까지의 유지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하거나 하면 지금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병력 때문에 심사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보여드린 설계안은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와 마주할 수 있는 큰 위험들을 빈틈없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넣는다고 해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보험 통역사에서는 보상 청구 경험, 보험사끼리의 비교 분석, 약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비 부모님께 아이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최저 보험료의 든든한 보장을 가진 최적의 설계안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태아보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단 연락처나 1대1 채팅을 통해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